와. 네. 2달 반 전에 제가 좀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못 사요. 왜냐하면 시총 4천억을 저도 IPO 할 때 봤었기 때문에 이걸 시총 1주에 사는 게 맞는가. 그런데 부사장님이 그날 아침에 그 탐방 리포트 발표하실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좀 더 밑에서 먼저 못 발견한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지금 1조도 싸다. 거기서 들어가셨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도 더블이 나는 거죠. 불과 2달 만에. 그걸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매드팩토 같은 예를 들면 소위 그 TGF 베타 저해제라는 벡토스팁이라고 이름 붙인 거를 이제 너무 어려운 발견해냈는데요. 예,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방 감초 같다는 느낌으로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세계적인 항암 지금 면역 항암제가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회사 그 아주 대단한 그 약이 작년에 한 13조 원 우리 돈으로요. 이 팔리면서도 사실 비소세포 폐암이나 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암에 대해서 치료율이 불과 1-20%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굉장히 너무 대단하다 해서 너무너무 큰 약이 됐는데 이 암세포가 사실 자기네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자기 보호장치를 만드는 걸 TGF 베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GF 베타 저 연막을 사실은 T세포가 걷어내야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해시키는 그 약 그 성분을 이 회사가 벡토스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냈고요. 이거를 약방 감초처럼 그 키트루다랑 또 다른 약이랑 같이 써야 돼요. 예, 병용하면서 하나하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월에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이제 아스코 뭐 AACR 그 다음에 이제 지금 9월에 있는 뭐 에스모 유럽 아마케죠. 그 다음에 11월에 또 CIT가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그 중간 결과나 이런 걸 발표하면서 계속 글로벌 어떤 신약 같은 약을 개발하는 회사랑 비교 검증되면서 밸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그 TGF 베타 저해제라는 M7824인가요? 그 약이 50%가 5조에 애로됐거든요. 그러니까 10조 가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벡토스팁도 겨룰 만하다 이렇게 되면서 아주 매니아들이 이렇게 그 놓치지 않고 이렇게 주가를 지금 보유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주식들을 볼 때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글로벌 어떤 항암이든 대사성 질환이든 뇌질환 관련이든 이런 중요한 트렌드에 맞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다면 솔직히 모든 회사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회사들 중에 아주 일부는 성공하면 몇 배가 기회가 약간 콜옵션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 기회도 이런 걸 포트폴리오에 전부 이런 것만 실어놓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자는 게 아니라 한 전체 한 10% 이내 정도는 한번 나도 조금 연구하면 기회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해서 접근해 볼 만한 어떤 업종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장님은 주로 이제 탑다운은 이제 산업 분석을 하고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종목 먼저 탐방을 가서 이 섹터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엄청 좋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탑다운 바텀업이 다 뭐 양쪽 다 중요한데 사실 또 탑다운에 대한 기본 설정 없는 바텀업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도 그렇죠.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이 주식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이제 전무님께서 바텀업을 좀 중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 그 말씀에 이제 맞긴 제가 동의하는데 그래도 산업에 먼저 가장 제일 좋은 산업에서 이 뭔가를 같이 좀 병행해서는 최소한 디테일하게 이제 파고든다는 얘기시 말씀이시네 결론적으로. 그 종목을 탐방도 가고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성장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신다는 예, 얘기죠. 네. 장기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가의 네. 어떤 그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개인들은 그게 투자가 이게 한 방도 못 가고 자세히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요즘 워낙 그 공부하는 개인 투자가들께서 많으셔서 네. 뭐 사실 저희가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은 진짜, 탐방도 잘 안 받아요. 예, 20년 전 같으면 사실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 덜 똑똑해서 투자 기회가 어떤 가치 투자, 안전마진 투자 기회가 좀 많았던 데 비해서 지금은 너무 참여자들이 똑똑하고 시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만 비유하자면 무슨 고스톱 게임에 이제 비유하는 게 좀 못하지만 세 명 다 아주 선수 고수라야 어떤 이게 어떤 진행에 뭐 누가 이제 고 하면 피박을 씌우기 위해서 패를 내주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패가 성립하는 것처럼 그 시장이 똑똑한 참여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인 논리로 시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논리와 어떤 분석과 어떤 기업을 찾아내면 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분명히 정직하게 알아준다는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전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인피니티만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은 그 일단 기본 어떤 전략 흐름을 전무님께서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자화자찬이긴 한데 예, 거기에는 다 저희들의 어떤 그동안 누적되었던 어떤 투자 판단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통찰력으로 이제 좀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시장의 매크로 변수부터 모든 글로벌 모든 이런 변수들에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국면의 어떤 스타일 종목들이 좀 강하고 또 어떤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포인트 같은 것도 사실 저희 투자들이 좀 투자에 좀 중요한 어떤 기회로도 생각합니다. 변화 사냥꾼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 흔히 많이 우리 종목들을 그 뭐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뭐 가치주, 성장주, 뭐 턴어라운드주, 뭐 퀄리티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 나누는 거는 굉장히 당연히 의미 있죠. 우선 A라는 이 종목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한번 가늠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스타일별로 사실 투자의 어떤 기회와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간단히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경기 국면에 부단한 체크가 투자 기회일 텐데 위험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는 경기 민감주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잘못 찾으면 경기 민감주가 사실 맨날 뒷북 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가치주는 저평가 안전마진의 기회인데 사실 안전마진 기회가 사실 아까 시장이 똑똑해져서 지속적으로 축소돼서 많이 희박해졌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유가 있어서 디레이팅 된 거를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안전마진이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성장주도 뭐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신성장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따른 뭐 어떤 기회인데 사실 여기도 위험이 많죠. 밸류에이션이 항상 고평가되는 걸 모르고 휩쓸리는 뭐 리스크랄까요. 또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좀 유별난 회사에 대해서 밸류를 너무 과하게 주면 또 시장에서 아주 호된 또 재평가로 버블 뭐 이런 어떤 리스크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열 따른 수급 쏠림의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주 같은 경우는 매우
카드에서 굉장히 쉬고 있고 회사 전망이 안 좋다고 평가됐지만 사실 그 반전 효과 때문에 그 고수익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위험도 실적 회복 모멘텀이 진짜 구조적 지속성이 사실 없는 어떤 속임수의 어떤 턴어라운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유는 네. 우리나라 특성상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소위 말하는 도입기, 성장기, 네, 성숙기, 네, 쇠퇴기라고 네. 하는 내지는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전형적으로 있는 우리 증권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대체로 성장주였다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숙주로 네, 갔다가 네, 네. 경기 민감주로 갔다가 조금 이제 아, 다시 가치주로까지 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좋은 사업 기회나 어떤 구조 조정을 잘 마치고 또 턴어라운드로 갔다가 그 턴어라운드 기업이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또 첨가하면서 또 성장주로 다시 도약하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인데 이 뭐 야구에도 뭐 2부 리그, 1부 리그에 있는 소속부의 리그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 속해 있다가 어디로 변하는가를 잘 읽어내는 통찰력이 좀 중요하다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변하는 크기가 어닝의 변화로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뭐 이번 분기 실적이 15% 실적이 좋아졌다고 주가가 딱 15% 오르고 말 일이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오를 이유가 굉장히 구조적인 좋은 이유라면 주가가 50%도 오를 수 있고 100%도 오를 수 있고 또 거꾸로 그 반대도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미래 어떤 캐시플로우 변화에 대한 우리 그 가장 주가의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어떤 현가 즉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의 어떤 기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팅이 멀티플이 변화하는 건데 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주식이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은 아마 경기 민감주라고 말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런 소속부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처음에 정말 고성장하는 그 초고성장주였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이제 2007년까지 세계 2위로까지 부상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2009년쯤 되면서 이제 중국에만 해도 예, 포스코만한 회사가 캐파 회사가 뭐 대여섯 개 생기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로 바뀌었다가 최근 2015년 6년에는 주가가 1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그건 경기 민감주가 아니죠. 소속보 또 바뀌었습니다. 바로 가치주죠. 너무 억울하게 싸니까 이거는 1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가야 된다는 그 어떤 당위성이 생겼듯이 뭐 이런 흐름이 다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조금 요약하자면 저희가 종목 찾는 이유로는 이 소속부 변경이 될 즉 레이팅이 바뀔 만한 이유를 가진 회사를 찾아내는 게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신세계 인터라든지 SKC라든지 한솔케미칼, 한국금융지주 사부님께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공통점 가치주 이 개념에서 가치주인 것 같은데 배당주 제가 너무 돌발적으로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그 말 하려고 그러셨구나 싶으실 텐데요. 계속 성장 신사업으로 다각화와 M&A 사업 구조조정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스타일이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성장주로 들어간 회사들이라고. 예를 들어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만 하다가 양극재를 더했고요. 신세계는 그 면세점 3위 업체로 또 더해졌고요. 신세계 인터가 화장품에 제대로 진출했고요. SKC는 뭐 우리 전기차용 그 일렉포일 메이저 업체로 사실 또 등극했고요. 한솔케미칼은 또 그 음극재 실리콘 첨가제를 또 하겠다고 나서 이제 SDI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금융지주는 최근에 아주 재밌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카카오뱅크라는 성장 금융주의
사실 네네. 이렇게 변화가 가치. 되는 가치주들은 또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확장성을 꾸준히 보여준 회사가 이제 네이버나 네네. 삼성전자. 그럼 같은 얘기. 삼성전자는 어떤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성장하고. 경기 민감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아까 소속부라는 관점에서 네네. 보면요. 그래도 큰 그 골자는 바로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D램 그 메모리 반도체가 2001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또 점프할 때 사실 돌이켜 보면 그때 1메가 D램, 4메가 D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보다 한 2만 배 커졌나요? 뭐 256기가 D램을 네. 만들고 최근에 또 인텔이 조금 게을러서 미세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TSMC한테 도리어 파운드리를 이제 맡겨야만 되는 신세로 네. 전락할 네. 때 네. 파운드리 세계 2위로서의 삼성전자가 지금 업만 열려 있는 것 때문에 좀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될 거라고 인피니티도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주로 지금 보고 저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삼성전자 주문했어요. 예, 그래서 뭐 좀 두서없었지만 네네. 이런 그 소속부가 전형적으로 가지 않고 새로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위치로 가는 회사의 어떤 멀티플을 잘 읽어내면 바로 그게 좀 투자 기회다 이런 관점을 그 전문인하고 전 직원이 계속 그 변화 산업군의 의미로 좀 찾는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기 부사장님이 이렇게 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서 투자하십니까? 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기로 전략적으로 약간 이제 어떤 엔트리와 엑시트의 어떤 텀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투자의 종목으로 사놓은 종목은